08 노유경의 우리들의 블루스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드라마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 장르가 극갈래 중에서도 시나리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극갈래에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쵸? 뭐 시나리오도 있고 희곡도 있고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우리가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이라고 한다면은 희곡과 좀 대비되는 특징들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요, 장면 구분이 씬 넘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씬 넘버가 바뀔 때마다 공간 또는 시간, 왜냐면 둘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극갈리니까 인물의 대사 행동만으로 계속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것들, 그런 특징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또 촬영 기법 같은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촬영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희곡과 다르게 여러 가지 그런 촬영용 특수 용어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씬넘버라든가 이펙트 아니면은 뭐 점프컷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파악해 두시고, 이 기법이 왜 쓰였는지, 왜 써야 됐는지, 왜 쓰여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극갈래더라도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드라마 인물관계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알죠? 이거 원래는 이렇게 위에가 조금, 위에 4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거의 주연급이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볼 라인업은 여기입니다. 은희와 미란이의 관계, 이렇게 분홍색 네모된 부분,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와 미란이가 친구예요. 엄청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절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이였는데, 이 둘이 갈등하고 화해하는 내용, 그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올게요.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씬넘버 11입니다. 11번째 장면이라는 거고요. 역시나 이 씬넘버가 한번 나올 때마다 공간과 시간의 뜻이 될 건데,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바뀔 거니까 그때마다 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시든 소설이든 읽을 때마다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나오면 체크하잖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씬넘버 11의 공간은 은희의 방 안이고요. 그리고 거실입니다. 시간은 낮이죠. 자, 미란, 음료수에 꺾어온 들꽃들을 보자 은희의 책장 앞에 하나 두고, 그러니까 꽃을 책장 앞에 둔다라는 거는 그만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등장인물인 미란과 은희가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 자, 점프컷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익숙하기는 한데, 의도적으로 장면을 계속 잘라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뭐 저든 뭐 누구든 우리가 영상을 찍는다 하면요, 모든 게 다 영상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잖아요, 촬영을 하면은. 근데 그걸 일부러 불필요한 부분을 다 잘라내는 거야. 우리가 뭐 쇼츠나 그런 거 편집할 때 보면요, 말 사이사이에 생기는 틈이나 그런 것들 되게 빠르게 다 잘라내죠. 그런 것처럼 일부러 그 사이사이를 잘라내서 부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시나리오 뭐 그 드라마나 영화에 쓰인다면은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점프컷으로 제시되는 장면이 쭉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란이 들꽃병을 식탁에 놓고, 그리고 차를 발견하고, 차를 마시고, 주전자에 물을 담고,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켜고, 식탁에 앉고, 그리고 바람이 나붙게는 창가를 보고, 그러다가 옆을 보고, 그리고 일기장을 보고 무심히 꺼내본대. 이런 것들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끊어져 가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 워킹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딱딱 끊긴다는 겁니다. 부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프컷이라는 걸 활용해서 미란이 보이는 행동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 시간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란의 대사가 나오죠. 이것도 일기장인가 하고 보다 웃으며 읽는데요. 자, 오늘은 갈치가 물이 너무 좋아. 오전에 떨을 쳤다. 떨이라는 거예요. 갈치가 잘 팔리니 은대구 백조기도 덩달아 잘 나갔다. 비싸도 생선은 물 좋은 걸 사야 한다. 다시 한번 다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은희의 일기장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은희가 읽는 게 아니고 미란이 소리내서 읽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은희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생선을 사가지고 파는 사람, 생선을 도매로부터 사가지고 소매하는 사람이겠죠. 그쵸? 물 좋은 걸 산다 했으니까. 그래서 일기장을 넘긴대.
자, 그 다음 은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펙트라는 기법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요, 목소리만 들리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장면은 뭐야? 일기장의 장면이라, 이 앞에 나왔던 일기장이라든가 아니면 미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실제로 은희가 등장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은희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은희의 일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인권이랑 한판보도 때 미란이가 언제 오나 계속 묻는다. 지금 미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겠죠? 미친놈처럼. 고등어가 안 팔려고 해도 속상한데 그놈까지 짜증나게. 그러니까 지금 미란이 언제 오는지 계속 재촉하고 있는 거에서 짜증을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은희는 지금 오늘 어떤 날인데 고등어가 안 팔린 날이잖아. 그쵸? 미란 다시 일기장을 넘기며 이날은 갈치가 잘 팔렸군. 이건 뭐예요? 이제 일기장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은희의 얘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래서 이건 지금 은희의 일기를 읽고 미란이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민어가 잘 팔렸고, 이게 일기장에는 생선거리 일지야. 암튼 열심히 살아. 이뻐 우리 은희. 이게 지금 미란이 은희에게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란이 알지? 여기서 잘못 썼네요. 은희의 일기를 읽고 미란이 보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푸른마을의 영원한 스타 여전히 뭐예요? 이펙트 기법이죠. 아직도 뭐 어떤 장면이야? 미란이가 일기를 읽는 장면이야. 근데 은희의 목소리가 삽입돼서 일기를 다시 은희의 일기를 읽어주는 장면인 거죠. 푸른마을의 영원한 스타 나의 베프, 미란이와 나는 베프네요. 고미란이가 3년 만에 푸른마을에 떴다. 어제 거네. 이게 어제 일인 거야. 그 미란이는 온 지 하루가 지난 거죠. 어제니까. 미란이가 오면 푸른마을 사람들은 죄다 신이 나고 좋아 죽는다. 모두가 미란을 반기는 상황. 옥동 삼촌은 미란만 보면 죽은 동이가 살아온 것처럼 이뻐해. 그러니까 죽은 애가 살아온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해. 그리고 춘희 삼촌은 20살에 술 먹고 고랑에 빠져 죽은 아들 만영이가 사랑한 미란이가 며느리처럼 느껴져서 애달파한데, 아 그렇구나, 사랑했대요 둘이. 마음이 짠해지는, 눈으로 읽다 뭔가 가슴이 철렁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미란이의 감정이 지시문상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대본을 읽고 있는 우리는 미란이의 감정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잖아. 직접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드라마상에서는 뭐 미란이의 표정이라든가 행동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여전히 이펙트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가?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란이가 나의 절친인가? 친구인가? 걔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리운가? 자, 이게 뭐예요? 은희의 속마음이야. 누구에 대한? 미란이에 대한. 실제는 어때? 티를 안 내. 근데 일기장에만 몰래 적어놓은 거야. 난 사실은 미란이의 절친이 맞는지 고민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란이는 일기를 통해서 은희의 속마음을 알게 돼.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씬이 바로 넘어가고 되게 많이 지나간 거예요. 은희, 쓰레기통을 뒤져 일기장을 꺼내 식탁으로 와서 볼펜을 들어 일기를 쓰고 있대. 은희, 무심히 옆에 꽃병을 보는데 미란이 생각난대. 왜? 미란이가 아까 꽃병에 꽃을 꽂아놨잖아. 그래서 집안을 보면 미란이가 집안을 치우는 모습이 보인대. 근데 상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지만 드라마상에서 막 미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지겠죠. 커튼을 혼자 힘들게 다는 모습도 보이는 미란이가 생각나는 은희. 답답한 옆에 전화기를 들어 연락처에서 미란이를 찾아 가만히 노려보듯이 본대요. 그러면서 이제 미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이펙트 나옵니다. 이번엔 누구야? 미란이의 목소리로만 나와. 그치? 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보고 제일 아는 이 친구가 말해준다. 너 그닥 의리 있느냐? 아니야. 이건 뭐야? 미란이가 은희한테 했던 말이야. 근데 지금 미란이 나타나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미란이의 연락처를 찾아 노려보면서 지금 은희가 떠올리고 있는 거야. 미란이가 자기한테 과거에 했던 말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미란의 목소리만 들려야 돼요. 여전히 은희의 표정이라든가 은희의 상황이 제시돼야 되고, 은희 전화기를 던지고 속상한 후후 한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대요. 자, 그 다음 씬입니다. 달리는 은희차 아침. 속상하고 화가 나서 구시렁거린대. 뭐 내가 그닥 의리 있는 일 아니야? 미란이 계속 은희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앞에 이 팩트로 나왔던, 그쵸? 이 대사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은희 점프컷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잘라내는 거. 열받아 차를 길에 세우고 후후 숨을 고르고 생각할수록 열받아 해. 지가 감히 어떡나는 티. 전화를 들어 미란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 받고, 전화해도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고 끊고 차를 운전해 공항으로 가면서 말한대. 다 점프컷이어야겠죠. 민구나 나 서울 간다. 누구한테 가? 미란한테 가.
그치? 가게 대충 네가 꾸리라. 가게 누구 거야? 은희 거야. 못 파는 가게? 생선 가게.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룸이고요. 낮입니다. 미란 들어와 본데 이거 누가 운영해? 미란이가 운영하는 룸이야. 마사지 룸이네요. 그치? 은희가 이때 죄송합니다 손님 늦었습니다 하고 수건을 꺼내 뜨겁습니다 하고 은희의 등을 봐. 뭔가 이상해서 발을 보고 손을 본대. 근데 은희구나 깨달았대. 지금 뭐예요? 얘는 은희랑 너무 친해. 그래서 은희가 고생한 발, 손만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은희는요 계속 일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발이랑 손이 되게 험한 거야. 그래서 금방 눈치챈 거서 마음이 짠해져서 정성스럽게 닦아. 그 다음 은희가 다짜고짜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한대. 내가 무사 의리가 어신년이야. 이건 누가 했단 말이야? 미란이가 했단 말이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걸. 미란이 따지러 왔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은희 너 목걸이를 돌려주고 이 목걸이는요 둘이 옛날에 우정 목걸이를 맞춘 거야. 우리가 우정 반지 맞추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돌려준다는 건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미란이 그래서 못 일어나도 눕혀. 그리고 그냥 따지래. 입은 열려있잖아. 즉 마사지를 받고 있으니까 몸은 못 움직여도 입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따지라는 거죠. 그래서 은희가 속상해서 눈물 나는 걸 참고 얘기하는데 의린 너가 업지게 이 새끼야. 너가 늘 나를 만만히 보고 무수리 취급하고 1년 전부는 그랬지. 너 세 번째 이혼할 때 이거 누구의 사연? 미란이 사연이 맞네. 나가 너 연락이 안 돼 걱정돼 죽어라 제주도 서울까지 한 달이면 달려왔을 때 이러면서 자기한테 과거에 상처가 됐던 일을 털어놓고 있는 거야. 이제서야 털어놓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너가 술 처먹고 네 친구들 앞에서 그래서 뭐야? 은희가 터지는 게 고맙대. 즉 뭐야? 미란이는 은희가 자기에 대한 속상한 것들을 숨겨놓지 않고 터뜨리길 바랬던 거야. 내가 네 친구들 앞에서 뭐라 했는데 사실 미란이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세상 만만한 년이라고 했다는 거야 미란이가. 그래서 이때 상처를 받았지만 묻어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란이 아무 말도 못해. 은희 어떤 너가 날 그렇게 꼬붕처럼 무수리처럼 하녀처럼 그랬더니 미란이가 뭐라 그래? 꼬붕 무수리 하녀 그런 건 아니고 네가 만만한 건 사실 만만하대. 뭐래? 하고 화가 났지. 다시 눕히면서 야 새끼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만만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미란이 입장에서 만만한 사람이라는 건 편한 사람이란 뜻이야. 긍정적인 의미야. 동그라미인 거죠. 그러니까 은희가 받아들인 만만한 사람은 세모인 거야. 다 세모. 그쵸? 근데 사실은 미란에게 만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야? 동그라미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부모를 형제로 나 이혼한 거 가지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딸내미 차가운 시련함이 참 서럽대. 그러니까 어렵대. 그러니까 뭐야? 가족들은 나를 만만하게 대하지 않고 불평하다는 거야.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누구? 은희만은 만만하대. 다른 말로 하면 편하다라는 거지. 긍정적인 의미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미란이가 눈물을 흘러서 은희 등에 떨어뜨려요. 은희가 이걸 느끼고 속상해하죠. 미란이 눈물을 닦고 마사지를 하면서 얘기한대. 처지지 않게. 그러니까 애써 밝은 척 한다는 거야. 호식이가 어려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말하더라.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 주제라고 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난 어려서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은희가 자기한테 얻어먹는 주제라고 말했다면 그년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미란이 나는 진짜 미친 천박한 년이라고. 지금 뭐예요? 내가 사실 기억은 안 나. 근데 내가 만약에 과거에 그랬다면은 반성한다는 거야. 과거에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은희를 나쁘게 말하고 얻어먹는 년이라고 나쁜 의미로서 만만하다 얘기했다는 걸 반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성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희는 속상해하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무사 의리 없는 년이라. 그래서 미란이 뭐라 그래? 그치 라고 해. 은희가 일어나려고 해. 다시 눕혀. 네가 만약 의리가 있다면 나한테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말했어야지.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따지고 내가 잘못 인정 안 하고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았으면 머리를 뜯었어야지. 인정이처럼. 인정이는 누구야?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머리를 뜯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의리라는 거야. 미란이가 생각하는 의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묻어놓고 숨기는 게 아니고 터뜨려서 자신한테 서운한 걸 다 터놓는 거. 그게 바로 의리라는 거야. 그쵸? 이겁니다. 모르는 남처럼 가슴에 원한 품는 게 의리가 아니라 쌓아놓고 원한 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희가 이제 수긍하는 거야. 왜 자기한테 의리 없다고 했는지. 내 말이 맞지? 너 의리 없는 거 맞지? 지랄 먹고 살기 힘든디. 너 머리를 뜯진 서울까지 오겠냐? 오늘은 왜 왔냐? 우리 우정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음이 안 편해 왔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정이 다 없었던 것처럼 싸우고 모르는 사람 지낸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안 편해서 왔다는 거야. 따지러 왔다는 거야. 따지러 온 것도 뭐야?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예 마음이 안 남아있으면 오지도 않아요. 미란이 그래서 드디어 뭐라 해? 의리 있다고 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드디어 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됐으니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자, 몸이 돌이야. 이 몸으로. 즉 뭐야? 열심히 일하느라 몸이 다 굳은 그렇게 살았던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손님이라도 중풍 맞아요. 뇌질환 오시고 오늘 스케줄 어떠세요? 바로 제주 가시나요? 그때 은희가 뭐라 그래? 마음이 좀 풀렸어. 너한테 원앤 풀젠 하면 2박 3일은 풀어야 하는데 오늘 제주 어떻게 가냐? 모레 갈 거야. 지금 뭐야? 너와 함께 3일 동안 같이 보낼 거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시간도 많으신데 마사지는 풀코스로 손님 몸이 너무 굳으셔서 제가 이대로 그냥 가신다고 해도 못 보내겠네요. 그래서 미란의 마음이 느껴진대. 어떻게든 친구의 몸이라도 풀어주려고 하는 거. 맨날 신간 편히 카운터나 보는 줄 알았대. 은희는 뭐야? 미란이 서울에서 편하게 사는 줄 알았던 거. 근데 와보니까 어때? 미란이 실제로 편하지 않고 다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대학 나와 일하면서 편히 웃기고 있네. 은희가 뭐라 그래? 힘이 제법이다. 그 다음 인정이 머리끄댕이 잡아채는 거 봤을 텐데 그러니까 뭐야? 손님이 제법이라는 거 그때 봤다면 알 텐데 네 뺨 친 건 안 아팠니? 지금 뭐야? 미란이 은희의 뺨을 친 거야. 이걸 왜 쳤냐면요. 미란이 동창회에 다 같이 간 거야. 그냥 근데 술 취해가지고 홧김에 그 일기장을 봤잖아. 그래서 그 일기장 내용 때문에 서운해서 친 거야. 그러면서 싸우게 된 거죠. 안 웃고 농담한대. 돌려줄형 아까. 그러니까 뭐야? 똑같이 때릴 거다라는 거야. 그 한 말하고 그러니까 마사지하는 동안 잘하는 거예요. 자, 이펙트 들어갑니다. 사실 난 미란이랑 더 이상 어떤 할 말도 없었대. 이건 지금 은희의 목소리만 나오는 상황이야. 뭐 계속 마사지를 하거나 그런 장면이 나오겠죠. 내 굳은 등짝에 곱지만 아구진 그 새끼 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란이 모든 걸 알 수 있었대. 부모 형제가 다 살아있어도 같이 살았던 남편이 3명이나 있었어도 세상 귀하고 아까운 딸이 있어도 미란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나뿐이라는 걸 즉 이제 뭐예요? 만만하다라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자식 없는 나. 즉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미란이가 갖고 있던 걸. 그 나이를 어때? 더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미란이 한 사람뿐이라는 걸. 즉 뭐예요? 둘은 어때? 결국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아주 서로의 마음을 아는 막역한 사이라는 거죠. 그 밤 우리에게 예전보다 더 진한 깊은 추억 하나가 생겼대.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 이펙트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건 지금요. 은희의 독백이고 독자한테만 들려요. 그러니까 옆에 미란이랑 지금 같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미란이 옆에 있음에도 이 독백은 누구에게만 들려? 우리한테, 독자한테만 들리는 거야. 독자 또는 시청자한테만. 즉, 그래서 이거를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희곡의 방백이라는 게 있는 거 같이 봐줄 필요가 있겠죠. 희곡에서 방백이라는 건 뭐야? 극중 인물은 몰라. 근데 관객한테만 들린다고 설정하는 거야.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장면을 드라마라고 상상하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일단은 갈등과 해소 관계가 명확하니까 비교적 쉬운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